사람을 올려놨다는 것이 굉장히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고, 그리고 1909일을 노동자들을 거리에 내몰았다는 것이 굉장히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게 합니다. 그래서 저는 더 열심히 해야 되고 더 열심히 지지연대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능지부 유득규 집행위원장 모시고. 예, 반갑습니다. 김희연 동지께서 아까 전에 저한테는 발언을 이야기하라고 하면서 지금의 현 상황을 이야기하라고 했는데, 이제 또 소개를 하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또 얘기하라고 그래서 일을 어쩌나? 일단 지금 1909일입니다. 그리고 종탑에 올라간 지 35일이 되었습니다. 2월 6일날 종탑에 올라갔고 어느덧 한 달이 금방 훌쩍 지나갔습니다. 동지들도 아마 날짜가 35일이면 얼마 전에 아주 추웠던, 그리고 저 위에 사진으로 봤던 눈 쌓인 종탑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얼마 전일 것 같은데 벌써 35일이 지났습니다. 이렇게 세월이 빨리 흘러가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빠른 시간, 이 세 번 지나가면 재능투쟁은 2000일이 돼갑니다. 날짜가 쌓이는 것은 자랑은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늘 동지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날짜를 쌓아서 싸움을 못 끝내는 건 자랑은 아니지만 칭찬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무엇이냐면 이 힘든 시간들을 우리의 의지를 꺾지 않고 싸우고 있다는 것, 그것은 바로 칭찬받아 마땅한 것 아닌가, 이런 이야기를 드렸었습니다. 시간은 앞으로도 계속 흘러갈 거고, 그리고 저희 재능기부 조합원들은 누구보다도 무엇보다도 잘하는 것은 이렇게 끈질기게 싸우는 것을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월 6일 1895일 전에 이 싸움을 반드시 끝내리라, 승리로 마무리 지리라 마음먹고 종탑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2월 8일 회사가 교섭을 하자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교섭을 하자고 한 공문의 내용이 진정성이 있는 내용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교섭을 하자고 2월 8일날 공문을 보냈지만 지금껏 교섭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에서 재차 너희가 진정으로 진정성이 있이 교섭을 하고 언론에 떠들어댔던 것처럼 대승적 차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노라 했다면 그 말에 책임을 지고 교섭에 나서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교섭을 할 생각은 없는 것 같습니다. 회사가 언제나 그래왔습니다. 재능교육은 언제나 자신들이 여론으로부터 불리해질 것 같으면 교섭을 하겠다, 대승적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하겠다, 압류를 풀겠다, 소를 취하하겠다 라는 이야기를 해냈습니다. 하지만 그런 여론이, 그리고 사회적 집중이 조금만 흩어지면 바로 언제 그랬느냐 라는 식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것이 5년의 세월이었습니다. 앞으로 또 그런 세월을 얼마나 보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종탑에 올라갈 땐 분명히 각오와 결의를 한 것이 있습니다.
반드시 빠른 시간 내에 완전하게 승리해서 현장으로 노동조합과 함께 들어가겠노라 결의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기 계신 동지들과 그리고 마음으로 우리를 응원해주는 동지들이 꼭 해줘야 할 일이 있습니다. 앞서서 제가 이야기했듯이 재능교육 회사라는 것들은 동지들의 시선이 저희 투쟁으로부터 조금만 멀어지면 딴짓거리를 해댔습니다. 이제 저희 투쟁에 집중하고 그전에도 그리고 지금껏 열심히 싸워주고 계시지만 조금 더 함께 힘을 내서 싸워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저희 승리할 수 있는 그날까지 한시도 저희에게 눈을 떼주시지 마시고 그리고 함께 저희에게 응원해주시고 투쟁 함께 해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투쟁! 학습지 교사는 노동자다! 노동기본권 쟁취하자! 예, 다음은 이제 노래 공연 순서인데요. 이 동지는 여기 자주 오시는 동지고 저 위에 종탑 두 분의 사랑을 듬뿍 받는 동지예요. 저희가 종탑과 여기를 마이크로 연결하고 있는데 여민이 동지가 이분이 오시면 막 무전기를 켜서 민호야 사랑해 이런 걸 하셔서 저희를 미치게 하고 있거든요. 조합원들도 받지 못하는 사랑을 듬뿍 받고 있는 유민호 동지 모셔서 노래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방금 소개받은 유민호입니다. 투쟁! 첫 곡 전사라는 노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는 노동의 가슴이여 태어나라 천사여 어둠을 싸내는 횃불로 타올라라 깨어나라 천사여 등을 쳐 땅에 몰아쳐라 이 상처는 우리가 죽어서 덜어주마 제가 되더라도 투쟁의 한 생을 기쁘게 바치리 천사여 천사여 첫 곡이 그거를 한번 구성 가서 쳤었는데요. 밝았던 분위기를 싹 잡아놔가지고 다시는 안 치겠다. 예. 예, 다시는 안 치겠다 생각했던 건데 요즘 들어 이 곡이 자꾸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첫 곡을 일부러 좀 무거운 곡을 잡았고요. 제가 어제 사실 기분이 되게 좀 우울했어요. 굉장히 우울한 상태에서 이제 밤을 지샜는데 저하고 이제 친하게 지내는 한 프랑스 친구가 이제 페이스북으로 연락을 해줬더라고요. 그 친구가 이제 내가 한국에서 어떻게 활동을 하는지 잘 알거든요. 그 친구도 이제 유럽 지역에서 활동가로 지금 있고, 그래서 혹시 재능 때문에 힘드냐, 대충 나도 소식 들었다 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아무튼 막 얘기하다가 자기가 판단하기로 네가 생각할 문제 아니다. 너는 저 안에서 해결하기 기회를 기다려야 된다. 나도 여기 비록 멀리 떨어져 있지만 재능투쟁 그리고 한국의 특수고용직이라는 이 투쟁의 최전선에 있는 재능투쟁 승리할 때까지 함께 하겠다 라고 어젠가 아마 다른 문화제에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오늘이었겠죠. 오늘 딱 지금 문화제 때 인터내셔널가를 이제 재능투쟁 얘기를 하면서 함께 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이제 막 오면서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답가로 힘차게 동지들과 함께 인터내셔널가 한번 불러보도록 하려고 하는데 괜찮습니까? 네.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자의 굴레를 벗어던져라. 정의는 은하수의 불길처럼 힘차게 나온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은 연대 발언을 듣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동탄농성 35일 동안 단위노조로서 제일 자주 방문하신 노동조합이라고 기억하고 있거든요. 세종호텔 김상진 위원장님 모시고 연대 발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조 여러분 반갑습니다. 세종호텔 노동조합 위원장 김상진입니다. 주제! 오늘 재능이 오기 저번도 약속해서 많지는 않지만 우리 유동지와 함께 자리를 하고 있는데요. 퇴근 무렵에 또 이 기도라고 할까요? 희소식이라고 할까요? 사측의 우리 민주노조를 또다시 탄압하고 억압하기 위해서 알량한 인사권을 내세워서 다시 탄압을 시작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내 정말 화가 나고 열이 받고 손이 부들부들 떨릴 정도로 분노를 금할 수가 없었는데요. 막상 또 오니까 또 우리 사회자 동지께서 발언을 하라고 했는데 마음이 좀 착착합니다, 사실은. 잘 아시겠지만 작년 1월 세종호텔 노동조합이 파업을 했고 연대의 힘으로 재정동지들을 포함한 많은 연대 단위들의 힘과 우리 조합원들의 투쟁으로 정말 소중한 성과를 얻고 복귀를 했는데 사실 작년에 여러 가지 상황들은 있었습니다. 상황도 있었는데 파업 이후에 사실 조합원 내부에서 많은 피곤함이라 할까요? 그런 것들이 있어서 큰 투쟁을 만들어내지 못했지만 어떤 조합원 한 명이 비정규직 조합원 한 명이 해고를 당하고 지금도 법적 투쟁을 계속 준비하고 계신데 투쟁을 제대로 못 만들어 나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상황인데 또다시 경영 악화, 매출 하락을 준비로 부당하게 우리 조합원들을 타켓으로 삼아서 부당하게 인사조치가 내려질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일 회의하고 대응은 어떻게 할지를 논의할 텐데 사실 재능 투쟁은 저하고는 또 많은 개인적으로도 유동적으로도 많은 인연이라고 할까요? 물론 같은 산업단체에 있는 서비스 연맹이기도 하지만 제가 한국노총에서 저희 노동조합이 한국노총에서 민주노총으로 산업단체를 변경하고 물론 그전에도 사실 집회에서 발언한 적은 한 번도 없죠. 한국노총이 무슨 집회를 하는 집단들이 아니니까 민주노총 전환하고 처음으로 집회에서 발언했던 집회가 재능 투쟁 집회였습니다. 그때 첫 발언이어가지고 엄청 떨고 지금 사실 긴장되기는 하는데요. 그래서 뭐 어떻게 발언했는지도 모르고 발언을 했는데 저기 동탑에 올라가 있는 오주영 동지 또 이용자 동지가 첫 발언 지금 잘했다고 씩씩하다고 그런 격려를 해줬었습니다. 그런 힘들 이게 벌써 2012년도네요. 2012년도 가을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 이후로도 많은 연대의 힘으로 어떤 우리 잘 민주노조를 지키고 버텨왔었는데 그 이후로도 재능은 아직 해결이 되지 않고 더 힘든 상황에 직면해 있는 것 같습니다. 벌써 1900이 지나고 재능 투쟁에 오면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좀 미안한 마음들 우리는 어떤 간에 연대의 힘과 뭐 이런 힘으로 현장에 복귀해서 편안하게 따뜻한 방에서 지낼 수 있는데 재능 동지들은 추운 겨울 뜨거운 여름을 지나고도 해결이 안 된 상황에서 항상 마음에 뭐라 그럴까요? 미안한 감정도 있고
여러 가지 감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노동조합이 또 그래서 조합원들도 같은 생각일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개인적인 일정 줄이더라도 재능 투쟁에 함께 하고 또 이 투쟁이 단지 재능만 투쟁이 아니라 세종호텔 노동조합과도 연결되어 있는 거고 승리함으로써 또 우리가 힘을 받고 또 다른 투쟁들 각자 단위 노조에서의 여러 가지 투쟁들을 힘있게 또 진행할 수 있을 거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이 체제 내에서 사실 이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 사용자, 자본과 노동자들 간에는 평등할 수가 없잖아요. 항상 같이 공격을 하면 우리는 방어하는 투쟁들을 해야 되고 물론 노동조합의 상황에 따라서는 선도적인 공격적인 투쟁들을 벌여나가긴 하지만 요새는 대부분 방어적인 투쟁들이 대부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재능투쟁에서 승리, 또 우리 세종호텔 노동조합 내에서의 우리 승리, 이런 것들이 모여서 이 사회를 바꾸어 나갈 수 있는 힘으로 만들어져서 꼭 노동자들이 해방되는 세상이라고 할까요? 노동자들이 주인 되는 세상을 만드는데 투쟁들이 모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세종호텔 노동조합도 당면한 여러 상황들 잘 투쟁으로 극복하고 재능 동지들도 끝까지 힘을치 마시고 힘을 모아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계속 연대해 나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구호 하나 외치겠습니다. 세종호텔 이기자! 재능교육 이기자! 노동자가 승리한다! 세종호텔 이기자! 재능교육 이기자! 노동자가 승리한다! 노동자가 승리한다! 비정규직 철폐 투쟁! 결선 투쟁! 네, 두 번째 연대 발언 듣겠습니다. 다 함께 독부주의에서 백은주님 나오셔서 두 번째 연대 발언을 이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벌써 날짜가 이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재능이라는 회사가 저는 이 상황을 이렇게 만들었다는 점을 우리 모두가 가장 첫 번째로 분명히 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법과 질서가 중요하다고 이렇게 맨날 언론에서 나오고 있는 그런 박근혜 시대를 살고 있는데요. 사실 법과 질서를 안 지키는 사람들이 누구냐? 저는 정말 지나가는 시민들에게 그리고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그 점을 꼭 얘기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대차 전공부가 법원 판결을 수용하지 않고 비정규직 동지들을 그렇게 농성하도록 내버려 두듯이 저는 여기 박성훈 회장도 그런 법과 질서를 운운할 자격이 너무나도 없는 사람이라는 점을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또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폭로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맨날 법과 질서 얘기하면 이건희나 정봉구만 얘기하잖아요. 이제 박성훈도 꼭 집어넣어서 얘기하자는 거죠. 여기 재능지부 조합원들이 지난 11월에 법원 판결에서도 사실상 이제 노동조합을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해서 소중한 성과를 얻어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저는 이 투쟁이 이어져 오고 있는 것에는 전적으로 그런 법원 판결조차도 수용하지 않는 이 재능 자본에게 가장 큰 문제가 있다는 점을 우리 모두가 분명히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또 하나 우리가 여기 있는 분들이 또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분명히 얘기하고자 하는 저도 분명히 얘기해야 되는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사실 아까 그 민호 동지가 노래 부를 때 그 노래 가사에도 나왔지만 어떤 놈은 부모 잘 만나서 진짜 잘 먹고 잘 사는데 이런 노래 가사도 있잖아요.
그 얼마 전에 있었던 그 세계 부자, 그 갑부 순위 이런 게 발표가 났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그 세계 갑부 순위에 제일 1순위로 오른 사람은 그 이건희 회장이었습니다. 근데 그 두 번째는 누구였냐면은 이제 그 정몽구 회장이었고요, 현대차에. 그리고 그 다음은 또 누구냐면 이건희의 아들 이재용이었습니다. 그 다음은 누구냐면 정몽구의 아들 정의선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이렇게 삼성, 현대, 삼성, 현대, 재벌 1세, 2세, 1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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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세, 2세 이런 사람들이 대를 물려가면서 그 어마어마한 재산을 독식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저는 박성훈 회장도 그의 다름 아닌 그 자신의 부모님의 유산과 그리고 또 자기 가족들의 배만 불리면서 그렇게 재산을 키워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몰아주기, 일감 몰아주기 하면서 자기 가족들의 기업에게는 그렇게 돈을 몰아주고 자기들끼리의 재산을 불리는 것에는 정말 엄청나게 열심히 했던 거겠죠. 하지만 우리 조합원들과 조합원들에게 가족에게는 인정사정 없었던 사람이 바로 박성훈 회장이었다는 점을 저는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막 재능교육하면 TV 광고에서나 이런 전단지 광고에서 엄마가 아이를 굉장히 그 사랑하는 표정으로 그리고 엄마가 아이들을 이렇게 그 공부시키는 그리고 또 그 교사 선생님이 이렇게 따뜻한 표정으로 아이를 돌보는 그런 좋은 이미지들을 많이 남발하고 있지만 사실 그런 우리 조합원들의 가족들까지도 위협을 하고 그리고 우리 조합원들의 가족들까지도 더 힘들게 만드는 게 저는 이 재능 사칙이라고 또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재능이 어떤 회사인가, 어떤 짓을 해왔는가라는 걸 여기 계신 많은 동지들이 지난 5년 넘는 투쟁 동안 많이 봐오셨고 들으셨고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더욱더 지금 폭로되어야 하는 점일 거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런 그 두 가지 점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두 가지요. 이 사칙에 대한 폭로, 법과 질서를 얘기할 자격이 없다는 것, 그리고 이런 자신들의 가족의 배만 불리지 조합원들과 조합원들의 가족은 사지로 내몰고 있다는 점, 이 두 가지를 분명히 하는 게 저 농성을 하고 있는 저 두 동지를 포함해서 싸우고 있는 재능 조합원들에게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여론을 만들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점들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지금 이 농성과 투쟁이 길어지고 있는 것의 그 원인을 분명하게 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투쟁들을 지켜보고 거기에 함께 연대하면서 사실 그 투쟁이 어떻게 해야 제대로 승리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것이 승리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라는 것을 둘러싸고는 우리 운동 안에서도 많은 논쟁들이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 승리하기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우리 안의 논쟁은 불가피하고 필요하고 그리고 잘 되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안의 토론과 논쟁이 적들을 향해서 싸우는 데에 싸우고 있는 것에서 그 적들을 향한 싸움에서는 오히려 이 안의 논쟁들이 오히려 더 힘을 얻고 그리고 하나로 힘을 모아가는 그런 과정의 일환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투쟁이 길어지고 농성이 길어진다고 해서 그 자체로 상처받고 그리고 그 수그러드는 것이 아니고 이 길어지고 있는 투쟁만큼이나 이 논쟁과 토론들이 이어지고 있는 이 그만큼이나 사실 지금부터 더 이후에 힘을 모아서 저 사측에 맞서는 행동과 그런 힘의 집중을 키워내는 데에 힘을 모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두서없었던 얘기가 좀 길었던 것 같네요. 앞으로도 더 많이 힘 모을 수 있도록 저도 고민도 더 많이 하고 그리고 더 필요한 전술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그런 기회들을 많이 배워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연대해 주시는 개인이나 조직이 많이 있는데요. 특히 저희 센터에 그 후원금을 보내주신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꼭 보내시면서 그 종합 후원을 위해서 꼭 써달라고 강조하신 분들인데 제가 한 번도 소개해 드린 적이 없어서 오늘은 명단을 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개인인데요. 김종필님, 김성훈님, 유일한님, 최낙범님, 장수련님, 옹하나님, 송도경님, 김수영님, 김재현님, 구미경님, 한영희님, 손정우님, 이장균님, 양우성님, 양순모님, 황윤아님, 이정민님, 박효원님, 유동원님, 백은주님, 황정환님, 이진송님, 이선아님, 장립빈님, 최훈병님, 윤여정님, 레이님, 그리고 익명으로 5분이 저희에게 후원금을 보내주셨습니다. 모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단체에서도 많이 보내주셨는데요. 먼저 수석교실, 홍대 컴퓨터교실에서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읽어드린 개인 명단에도 시작교실 교사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시작교실은 홍대 2대 연세대에서 청소 경비 노동자에게 한밀더 컴퓨터교실을 가르쳐주는 곳입니다. 고령의 여성 노동자들을 한글도 제대로 깨우치시지 못한 분들이 많아서 이것이 노동자의 자존감을 회복하는 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함께하는 교사분들이 후원금을 보내주셨고요. 인권변호사 그룹 공감에서도 후원금 보내주셨고 월드컵 지부 노조에서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희망연대 노동조합에서도 후원금을 보내주셨는데요. 희망연대 노동조합 같은 경우는 지금 케이블 비정규직 노동자 조직화에 전력을 다하고 계십니다. 내일 수요일 저녁 7시 반에 광화문 KT 앞에서 처음으로 노조 결성한 지 한 달 만에 케이블 설치 노동자들이 촛불을 듭니다. 혹시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꼭 광화문에도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고 참석 못하시더라도 이것에 대해서 좀 널리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전교조 인천, 남춘천 중학교 통합진보당 강북구위원회에서도 후원금 보내주셨고요. 팟캐스트 EJ라고 요새 좀 유명한 시사 프로그램인데 그 EJ 카페 회원들도 직접 방문하셔서 후원금을 전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의미 있는 것이 르네상스 호텔 노동조합에서 후원금을 보내주셨는데요. 르네상스 호텔 노조는 거리 투쟁을 700일을 진행한 노동조합입니다. 재능이 1900일이 넘었기 때문에 우리가 장기 투쟁에 좀 무감해지고 있는데 700일도 어마어마한 날짜였고 이 노동조합도 조합원끼리 많이 힘든 일들을 겪고 결국은 현장으로 복귀를 했습니다. 이분들이 이렇게 지지를 보내주신 것에 대해서 제가 조합원은 아니지만 정말 감사드리고요. 개인이든 단체든 돈을 내는 게 우리가 쉽다고 하지만 그렇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마음을 모아서 이 투쟁 꼭 승리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두 번째 노래 공연인데요. 네. 노동자 옆에 항상 있는 가수, 투쟁하는 현장에서만 노래를 부르는 가수 김성만 동지 소개합니다. 딴 데서는 안 붙여요. 제가 특히 철탑이나 올라가면은 올라간 사람들보다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힘겨워요. 그래서 노래를 좀 어두운 거를 불렀더니 좀 밝은 거를 불러달라 해가지고 제가 밝고 환한 노래 했어. 많은 바람이 불던 날 그녀를 만났다. 그녀의 눈 속에는 내가 있었다. 그러나 내 눈 속에는 그녀가 없었다. 나는 딴 여자를 쳐다보고 있었다. 이 노래는 무척이나 긴 노래였고 이 노래가 끝나려면 9절 남았다. 다음 날 난 다방에서 데이트를 했다. 오늘따라 그녀가 무척 싫었다. 그래서 나는 그 자리를 일어나 왔다. 그녀는 나를 애타게 부르고 있었다. 그 여인의 목소리는 카운터였고 나는 커피값을 내야만 했다.
바람이 불던 날 그녀는 떠났다. 나 자신을 미워하며 돌아서 왔다. 아, 그러나 나를 붙드는 여인이 있었다. 그녀는 하얀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그 여인의 자가용은 헌혈차였고 난 또 하나의 상처를 받아야 했다. 오늘도 어김없이 바람이 분다. 아이들이 놀이터에 모습이 보인다. 아, 그러나 나는 이 노래를 부르고 있다. 이 노래가 끝나려면 아직도 멀었다. 이 노래는 무척이나 긴 노래였고 이 노래 맨 끝에는 도돌이표 있었다. 천명의 함성이 들리네. 제가 노래만 부르고 그냥 이렇게 하면은 이미지가 딱 좋은데 가끔 난감한 장면에 제가 세종호텔 동지들이 저를 처음 보았을 때 되게 노래하고 음향가지가 되니까 되게 좋게 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종호텔을 찾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 인터넷에 동지들이 그 부사대들한테 침을 맞고 욕을 막 엄청 부사들이 퍼붓는다 그래가지고 나도 저렇게 똑같이 한번 내가 대해보자. 너희들이 하나를 하면 내가 두 개로 던져주마. 근데 그 순간서부터 이미지가 확 바뀌어버리잖아요. 그냥 그렇게 노래하고 좋은 노래인데 이런 염려가 있는데 그래도 막 이렇게 참을 수가 없어서 저 혼자 갔어요. 기타를 들고 가서 동지들 그 농성장에 노래를 한 곡 불러주고 그 다음서부터 차분히 앉아서 그 부사대가 욕을 하나 던지면 제가 두 개로 던져. 누가 그러더라고. 욕 배틀했다고. 근데 이게 그런 우려가 이 동지들 내가 이렇게 이 적들하고 이렇게 싸우는 건 나한테 내가 원해서 하는 건데 이 동지들이 윤석만 동지 그렇게 안 봤는데 이런 게 나올까 많이 우려를 했는데 다행히 동지들이 자기들이 그때 너무도 가슴이 시원했다고 그런 얘기 해줘서 저도 마음이 좀 많이 풀리고. 근데 사실은 그렇게 욕하고 나면은 한쪽에서는 저렇게 욕도 하는구나 그런 옆에는 우려가 생겼을 때 제가 그런 게 좀 난감할 때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오늘은 좀 여러분들한테 생소한 노래인데 니들이 저마다 다른 노래를 준비해왔어요. 일관된 사랑이라는 노래, 되게 오래전에 써놨던 노래들인데 일관된 사랑 노래 부탁드릴게요. 이 노래 리듬이 뭔지 나중에 맞추시면은 맛있는 상 드릴게요. 여기 붉게 떠오른 태양에 나의 삶을 다짐한다. 보람의 가슴이 열려 있다. 그렇게 살아있단다. 저기 붉은 파도가 나의 쏟는 숨결이다. 보람의 두 팔에 안기어오라. 여전히 반갑단다. 그렇게 더 강하게 타오르는 사랑이여. 촉촉히 젖어드는 불빛처럼 일어서는 희망이여. 나의 사랑은 대박이 나가. 이완내
멈추지 않는 거야. 크리스마스 그죠? 생각나는 거. 일어서는 눈동자 나의 뜨거운 동지란다. 보라 내 가슴에 열려있다. 당당히 맞서서 간다. 여기 훨훨 흩날리는 깃발이 나의 자그마한 용기란다. 보라들처럼 날려간다. 굳세게 헛개져간다. 뜨겁게 그렇게 더 강하게 타오르는 사랑이요. 촉촉히 젖어드는 분리처럼 일어서는 희망이요. 나의 사랑은 해방을 향한 일관된 사랑. 변하지 않는 거야. 멈추지 않는 거야. 무슨 믿음이에요? 길 찾는 사람은 그 자신이 새 길이다. 참 좋은 사람은 그 자신이 좋은 세상. 사람에서 시작된다. 다시 사람만이 희망이다. 박노해 시인의 사람만이 희망이다라는 시에다가 노래 붙인 건데, 다시 사람만이 희망이다 노래 갈게요. 이번엔 안 튀어야 되는데. 자신이 새 길이다. 참 좋은 사람은 그 자신이 좋은 세상. 사람에서 시작된다. 다시 사람만이 희망이다. 우리가 웃어야지 저 위에 동기들이 웃는다잖아요. 큰 소리로 함성이 아니라 큰 소리로 손을 모아서 한번 커다랗게 웃어줍시다. 하나, 둘, 셋. 손도 웃어. 자신이 희망이다. 길 찾는 사람은 그 자신이 새 길이다.
기륭전자 투쟁 끝나고 마지막 그 행사가 골목 축제였어요. 골목 축제 마지막 프로그램도 제가 저희 이야기가 있는 노래였어요. 노래를 이야기하면서 노래 9곡 정도 하면은 보통 한 1시간 반에서 2시간 되는데 그 후에 앵콜이 5번을 나왔어요. 근데 지금 한 번을 못해. 네. 저는 가구 일을 했었어요. 조각도 하고 가구 목수일도 하고, 원래 거푸집이라고 건물 초기에 이렇게 형틀 세우는 외장 형틀 목공이라고 해요. 거푸집을 배우다가 조각 일을 했다가 다시 이제 했는데, 가구에 가면은 좋은 가구들은, 싼 것들은 그러지 않은데 좋은 가구들은 간혹 백골이라는 형태로 주문이 들어와요. 백골은 뭐냐면요, 색을 칠하지 않아요. 그냥 흔하게 생각하는 우리 그 만들어진 나무 원 그대로. 그러니까 그 구매자가 자기가 원하는 나무에서 잘 만들었나 이런 것도 보고, 거기다가 구매자가 직접 색을 칠해요. 자기가 원하는 색, 자기가 원하는 그림을 넣고, 자기만의, 그러니까 자기가 장은 만들 수 없지만 자기가 정말 두고두고 평생을 쓸 장을 자기가 만들어요. 어쩌면은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백골의 세상을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그림도 그려가고 칠도 해가고. 근데 공장에 가면은 사상반이라고 있어요. 이름도 재밌죠, 사상반. 네. 그야말로 우리가 생각하는 사상하고 어쩌면 같을지 몰라요. 칠로 도장반에 들어가기 전에 이 사상반에서 흠이나 기스가 있으면 그걸 다 사포나 이런 거로 문질러서, 안 그러면 흠 빠진 거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바다 있죠. 그걸로 메꾸든지, 그래서 칠이 잘 먹을 수 있도록. 때로는 또 도장반에서 칠이 잘못된 거 다시 사상반으로 와요. 어쩌면 우리가 해온 칠이 잘못될 수도 있었고, 어쩌면 우리가 칠해 가는 과정에 지금 기스가 난 거 또는 파인 거 이런 것을 메꿔가고 있을지 모르고, 그죠? 우리가 수년 때 비정규 투쟁을 해오고 그랬는데도 아직도 그 상처가 많이 남아있고, 하지만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그것을 메꿔가고 떼어나고 지금 사상반에 여러분들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죠? 마지막 노래 비정규 아리랑 노래 가겠습니다. 절이 높은지 질곡의 강은 절이 깊은지, 얼마나 더 몸부림쳐야 벗어날 수 있을까. 사람이 사람으로 태어나서 밤맺힌 새별 몸소리치다 저 높은 곳 철탑 위에서 분노의 눈물을 흘린다. 아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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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정규 철폐하리라. 아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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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정규하리라.
수많은 차별 속에서 우리네 가슴 멍이 드는데 원청농은 돈만 밝히고 나 몰라라 하는데 100시간 일을 해도 반을 받고 연장을 해도 10원 더 받는 옥구멍에 불질만 하는 최저생계비 인생아 아리라 아리라 이정규 철폐하리라 아리라 이정규 하리라 컵라면도 먹지 않고 뽕조림도 먹지 않고 뽕지도 커피도 티백도 보리차도 한 번 쓰고 버리지는 난 일용이 아니에요 한 번 쓰고 버리지는 난 일용이 아니에요 있는 놈은 더 많이 갖고 없는 사람 죽어라 사는 숨막히게 목조요는 우리네 비정규직아 둘 중에 하나 비정규직 사람이 아닌 기계가 되어 산다는 게 사는 게 아니 가래 반쪽의 사람아 하리라 이정규 철폐하리라 하리라 이정규 하리라 이질러 이정규 철폐하리라 이질러 이정규 무차별 철폐 부정직 철폐 차별 철폐 부정직 철폐 예, 이제 노래는 다 했어요. 네. 있지만은 그렇죠. 우리가 이 싸움에 같이 함께 왔던 발걸음은 계속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힘있게 이 연대 놓치지 않고 승리의 그날까지 갑시다. 예. 오늘 끝으로 오늘 촛불난장 마무리할 텐데요. 종탑 발언이 끝나면 여러분께서 해주실 것이 있습니다. 저희 함께 가자 우리 이 길을 부르면서 마무리할 텐데 1절 동안 종탑을 바라보고 하트를 그려주셔서 앉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트에 움푹 들어간 부분은 유득규 조합원이 앉으실 거고 하트에 뾰족한 부분은 이현숙 조합원이 앉으실 겁니다. 그러면 그걸 중심으로 하트를 잘 그려주셔서 종탑에서 봤을 때 하트 모양이 나오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빈이 오수영! 안 들려요. 다시 한번 해주세요. 예, 잘하실 수 있겠죠? 여민이 오수영! 네, 저는 종탑에 살고 있는 오수영입니다. 동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발언이 없고요. 제 발언이 또 듣고 싶으시면 다른 날 오시면 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발언이 좀 뜸했던 우리 여민이 조합원 모시고 힘찬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종탑에 또 살고 있는 여민이입니다. 다시 한번 촛불을 크게 흔들어 주십시오.
여기서 촛불 보는 게 굉장히 따뜻하고 굉장히 마음을 포근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촛불 볼 때마다 기분이 참 좋은데요. 제가 오늘은 잘 쓰는 우리들의 단어 중에서 다르다와 틀렸다라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 단어를 혼용해서 쓰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바로 재능 선생님 출신답게 바로 지적질이 들어가는데 절대 다른 것은 나와 다르다고 하는 것은 저 사람은 틀렸고 나는 맞다라는 개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절대 다르다와 틀렸다는 혼용해서 쓰면 절대 안 됩니다. 근데 잘 그러는 것 같습니다. 나랑 다르다고 해서 내가 다른 사람을 억압하기 위해서 그리고 무시하거나 내가 좀 더 너보다 위에 있다라는 거를 이야기하고 싶어서 단지 다를 뿐인데 나와 같지 않다고 해서 내가 틀렸다라는 이야기들을 종종 하게 됩니다. 그런 말들이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상처가 될 수 있다라는 것들 요즘 또 특히 그렇게 느끼는데 나와 다른 길을 간다고 해서 그 사람의 길을 내가 강요할 수 없는 것처럼 나와 다른 길을 간다고 해서 저 사람의 삶이 틀렸다고 절대 얘기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길을 가다 보면 서로 뭐 다른 길도 갈 수도 있고 가다가 쉬었다 가기도 하고 나는 저만큼 앞서갔는데 뒤에 오는 사람도 있고 서로 각자 정해진 길을 갈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또 내가 정의로운 길을 가면 옆에 있는 사람은 정의롭지 않은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같이 또 다른 정의로운 길을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우리가 가는 길, 저희들이 지금 서 있는 길, 그리고 동지 여러분들이 서 계시는 길도 다 같이 있고 정의로운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부쩍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많은 고민을 하면서 내가 지금 서 있는 길, 이 길이 정말 바른 길인가 가끔 갈등을 하기도 하지만 나는 변함없이 6년 전에는 내가 재능 선생님이었고 지금은 재능교육 회고 노동자이지만 어쨌건 내가 가는 길, 내가 다시 돌아가야 할 길도 재능교육이고 노동조합 이름으로 가야 할 재능교육으로 향하는 길은 우리 조합원들 모두 같은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멈추지 않고 가야 하는 길, 그 길을 가다 보면 평가도 할 수 있을 것이고 또 가다 보면 포용을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게 가면서 저는 희망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면서 나와 다르다고 해서 틀렸다고 하지 말고 서로 상처받지 않는 그런 희망을 찾아가는 길을 갔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제가 조금 힘들 때 심취해서 읽는 시가 있는데 같이 읽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나를 위한 노래 나는 늘 묻곤했다. 이 길이 정말 옳은가 하고 하지만 답할 수 없었다. 내 눈빛이 강렬할지라도 그것은 내 바람에 대한 믿음을 증명할 뿐 옳음의 증거는 아니다. 그래서 나는 자꾸 되돌아보려고 했다. 가능하면 더 멀리 보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사람의 눈은 한 모퉁이 이상을 볼 수 없었고 되돌아볼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서로 볼 수 있더라도 산을 오를 때 본 풍경과 내려갈 때 본 풍경이 완전히 다르듯이 나는 아무것도 판단할 수 없었다. 스스로도 그리고 객관적으로도 길을 증명하지 못하고 나는 늘 길 위에 있었다. 그렇다. 나는 길의 진위에 대해서 모른다. 누군가 나에게 길의 옳음을 묻는다 하더라도 나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하지만 먼 길을 걸어본 사람들은 안다. 길은 항상 내 발걸음에서 시작했고 내 발걸음에 의해 변해가고
내 마음의 빛과 똑같이 빛나고 있었음을, 희망하는 자의 길은 스스로 빛났음을. 동지 여러분, 조합원들, 우리 끝까지 희망의 길로 걸어가서 끝까지 반짝반짝 빛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마음의 준비 다들 되셨나요? 그러면 유급교 마침 기도